비복적 체례 이거죠. 비복적 체례 목적 제우 천발 개효 결구 중적 음양 변화 존재 차 일종 언연 유무적 관계. 비와 복의 체계는 그 목적이 개효의 구조 가운데 음양의 변화가 일종의 숨었다가 나타나고 있다가 없을 유무의 관계를 간직한 채 변화하는 것을 천발 드러내는 데 있다. 다시 비복의 체계는 그 목적이 개요 구조 가운데 음양의 변화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주기도 하고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데 있다. 가견자 위비 불가견자 위복. 볼 수 있는 것은 비가 되고 볼 수 없는 것은 복이 된다. 양 비적 음복. 양이 비라면 음은 복이다. 비적 양복. 양이 비라면 음이 비라면 양은 복이다. 유 64개 개위 팔경계 상중 소조성. 이 팔경계 중지 음양 개위 량양 상대 고 건비적 곤복 진비적 손복 감비적 리복 간비적 태복 반지여견. 64개는 모두 8경계가 서로 중첩되어 구성되어 있다. 8경계 가운데 음양은 모두 양양상대 둘씩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건이 비라면 고는 복이 되고 진이 비라면 소는 복이 되고 감이 비라면 리는 복이 되고 간이 비라면 태는 복이 되고 반지여견 반대로도 또한 그렇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경계를 8경계 이렇게 얘기해서 8개 소승계 그래서 8경계 그래서 건부터 해서 쭉 8개 있죠. 그래서 이걸 소승계라고도 하고 8경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6표가 되면 소승계를 중첩해서 8개가 되는 것은 대승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8경계에서 지금 건이 비라면 보는 복이 된다. 나머지 쭉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비와 복의 관계가 반대계 이걸 반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령 이것의 반계는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맞아 이게 비라면 이건 복이 되고 반계 관계에서 비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8경계 안에서는 반계 관계에서 양이 비라면 그 반이 되는 음이 복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일 중계 분위 상하 이체 초 이 삼세 효위 우하체 4, 5 상세 효위 우상체 유세지 소위 형성적 괴 종 불타로 기소 본지 경계 고가 거차 규탐 64개 중 보편 존재적 비복관계 그랬네요. 매 하나의 중계 그러니까 소승계를 겹쳐서 된 대승계는 분 나뉘어집니다. 상하 이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초효, 이효, 초세, 이세, 삼세 효위는 하체에 속하고 사효, 오효, 상효, 상세 효위는 상체에 속합니다. 위치합니다. 유세지 소위 그래서 그 세가 있는 자리로부터
형성된 괴는 끝내 기소 본지 경계 그 본에 속한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64 가운데 64개 안에는 보편적으로 비법관계가 있음을 탐구해낼 수 있습니다. 탐구해냅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대승계인데 이게 상하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 체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초세 2세 3세 뭐 이렇게 쭉 해서 상세 이렇게 되고 그래서 초 2, 3은 하체 여기에 속하고 4, 5 상세는 상체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새가 위치해서 형성된 개는 그러니까 가령 건궁에서 1세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건궁에서 그가 새가 위에서 만들어진 괴는 끝내 이 건궁괴 이것을 본지경계 그 건궁의 본래가 근본이 되는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64개 안에는 보편적으로 비법관계가 있음을 탐구해냈다. 자, 그래서 이 건궁괴 위에 건궁괴 가지고 예를 들면 1세괴 위 굳괴 1세괴는 굳괴가 되는데 기 하체 위 손 그 하체는 손괴이고 코로 여손 비법 그랬네요. 봐봐요. 지금 이거 1세괴 이건 오손풍 손괴가 되죠. 손괴예요. 이 자체 이것만 보면 손인데 그 말이에요. 하체가 손이고 그래서 손과 더불어 비와 복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서 복은 뭐고 비는 뭘까요? 구가 구가 비고 손이 복이겠죠. 그러니까요. 1세가 구고 손이 하체가 손이니까 드러나 있는 전체 괴 자체가 구잖아요. 그게 이제 비가 드러났으니까 비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이게 손이니까 손괴가 복이 된다 이 말이죠. 이색괴 위둔 키 하체이 간 그렇죠. 간괴죠. 이색괴는 이 두 개니까 간이 되겠죠. 간이 될 텐데 호로 여간비복 그랬네요. 둔괴하고 간괴는 비와 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둔괴는 비고 간괴는 복이 된다. 삼세괴는 비괴인데 어디 갔어? 그 하체는 곤이 된다. 그러므로 여곤비복 이 삼세괴가 뭐였어요? 비괴와 곤괴는 비복 관계를 이룬다. 사세괴 이 관괴 사색계는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는 이 상체는 손이고 그러므로 관계는 손계와 비복 관계를 이룬다. 오색계는 박계인데 기 상체는 간계이다. 고로 간계와 더불어 비복 관계를 이룬다. 유홍계는 진계가 되는데 기 구사효 위 건양 복기지 위 유혼계에서 진계의 구사효가 건양이 다시 그 자리에 되돌아왔다. 유오색계지 육사효 변화이래. 이것은 오색계의 육사효가 변화하여 온 것이다. 고로 여간계 비복 그랬네요. 요거는 이제 동우 오색계. 그래서 오색계와 같다. 지금 이 말은 유혼계가 진계에서 진계가 이렇게 된 진계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효가 다시 양의 구사효 양의 자리를 이렇게 되돌아왔으니까 그래서 5세의 육사효 변해
오색의 육사유가 변한 것이다. 그래서 오색계가 똑같이 간계하고 비복을 입는다. 이 말이네요. 기혼계 위 대육계, 기혼계는 대육계가 되고 기하체 복기 본이 이 변위건 그 하체가 본래 건공의 위 본래 자리로 복귀해서 변화하여 건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곤계와 비복 관계를 이룬다. 기타 각궁계의 계유차 나머지 각궁의 계 사례도 모두 이와 같다. 경방제 풍계전 중 지출 경방은 풍계전에서 다음같이 지적해 말한다. 음양승강 반기우본 변체우 유무 음양이 오르고 내리고 하여 극헌본으로 되돌아가 기착한다. 그 괴의 모양 그것은 유와 무에서 변화한다. 길흉지조 길하고 흉함의 조짐은 혹견의 유 간혹 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혹견의 무 간혹 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음양지체 불가지빌이 정상 음양의 체라는 것은 하나로 잡아서 상을 정할 수가 없다. 우, 팔계, 양, 탕음, 탕양, 이기, 상감이 성체, 혹은 혹현. 그래서 팔계에서 양이 음을 탕이라는 것은 뭐 움직이다, 변화시다, 흔들다, 요동치다 이런 거니까 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음이 양을 변화시키기도 해서 두 기가 서로 교감하여 이 성체, 괴체, 괴의 형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계사에서 말하기를 일음 일양 위지도 한 번은 음이었다가 한 번은 양인 것이 도라고 말한 것이다. 저치, 시, 경방, 창설, 비복, 체례, 즉 지도 사상 이것은 바로 저치 이것은 저와 치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경방이 창조한 비복 체계의 지도 사상이 된다. 사상이다. 근거, 적의 체례, 불건, 가위, 갱, 호지, 해석, 계기도, 식중, 음양, 이기, 변역, 소식적 규율, 얼차, 2차, 가위, 제, 비부, 인사, 점흠, 기륭, 방면, 구유, 갱, 대적, 영활성 그랬네요. 이러한 체계에 근거하면 아주 좋게 호지 좋을 호자에 땅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부사어로 바꾸는 거니까 좋게 해석해내다. 그러면 계기 도식 가운데 있는 음양 두 기의 변역과 소식의 법칙을 좋게 해석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자 또한 인간 일들의 기륭을 점을 치는 방면에서도 갱대영활성 아주 큰 어떤 신비한 적용성을 적용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건 얼차가 나오는데 이게 문법을 설명하겠으니까 또 되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사실은 중국어는 이런 문법 구조에 있는 몇 가지 패턴들을 알면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료, 세응, 비복적 체례 이해, 경방, 환, 창설료, 납갑, 여, 오행, 유기적 체례, 세응과 비복의 체계 이외에도 경방은 또한
납갑과 오행유기의 체계도 만들었다. 여기도 문법이 나왔네요. 그런데요. A를 제외하고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순한국말로 A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세원과 비복의 체계 이외에도 경방은 또한 납갑과 오행유기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인용문 분 천지 건곤지상 익지 가벌임계 천지 건곤의 상을 분 나누고 거기에다가 익지 보탰다 가벌 임계를 더하였다. 진손지상 배 경신 감리지상 배 무기 간태지상 배 병정 진손지상에다가는 경신을 배당하였고 감리지상에다가는 무기를 배당하였으며 간태상에다가는 병정을 배당하였다. 8개 분 음양 유기배 오행 광명사통 변역 입절 8개를 음양으로 나누고 유기 6효의 자리에 오행을 배당하니 밝은 빛이 사방으로 통하였고 변역 역을 뭐 변역 간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역의 체계에 절도가 세워졌다. 절도를 세웠다. 변역의 체계에 절도를 세웠다. 소위 납갑 시위 8개 배 식관 그갑 2해 10일 고알 납갑 이른바 납갑이란 8개를 10간에 배당하고 갑을 10일에 갑을 들어서 10일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납갑이라고 한다. 저종배법 이러한 배당법은 시, 파, 10간 중 기수, 갑병, 무경임, 위양, 우수, 얼정, 기, 신, 계, 위엄 이어 건곤 육자지 배 음양상배 이러한 배당법은 10간 가운데 기수에 해당하는 갑병, 무경, 임을 양으로 삼고 우수에 해당하는 얼정, 기, 신, 계를 음으로 삼고 그래서 이여 건곤 육자지 음양상배 그래서 건곤 6자라는 것은 뭐 건곤 육자에서 8개 개네요. 건곤이 생성한 8개 개의 음양에 서로 배당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건곤 부모 건곤은 부모가 되니 내 이에 음양지 시종이라 음양의 처음과 끝이 된다. 고로 이 대표 기수 시종지 갑인배건 그래서 기수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갑과 임을 건계에 배당하였고 우수의 처음과 끝을 대표하는 얼개를 곤에 배당하였다. 평양 입진 배장남 신음 입손 배장년 무양 입감 배중남 희음 입리 배중녀 병양 입간 배소남 정음 입태 배소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육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경양이 진에 들어간 것을 장남에 배당하였고 신음이 손에 들어간 것을 장녀에 배당하였으며 무양이 감계에 들어간 것을 중남에 배당하였고 기음이 리계에 들어간 것을 중녀에 배당하였고
병양이 감께에 들어간 것을 소남에 배당하였고 정음이 택께에 들어가는 것을 소음에 배당하였다. 자, 이 표 밑에 보면 그게 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8개 각효 제배이 12지. 그 다음에 8개에다가 각각 8개의 각효에다가 다시 12지를 배당하였는데 이를 낙지라고 부른다. 칭위 낙지. 기배법 야시 파 12지 분위 음양 양조. 그 배당법은 또한 12지를 나누어서 음양 두 조직으로 만들어서 자인, 진호, 신, 무, 위양지, 축, 묘, 사, 미, 유, 해, 위, 음지. 그래서 자로부터 무에 해당하는 것은 양지로 삼고 축으로부터 해에 해당하는 것은 음지로 삼았다. 건진, 간강, 사, 양께, 안, 부동의 순서 분배, 분별배의 양지, 곤, 이, 리, 태, 사, 음께, 야, 안, 부동적 순서 분별, 배의 음지. 그 다음에 건, 진, 감, 간, 네 개께, 양께는 동일하지 않은 순서로서 양지, 그걸 나누어서 양지에 배당하였고, 곤손, 리태, 사, 음께도 또한 동일하지 않은 순서로 음지에 배당하여 나열하였다. 제, 납각, 납지적, 기초상, 제배의 오행, 저, 치, 시, 소위, 유기배 오행, 납각, 납지의 기초에다가 그것을 기초로 한 다음에 다시 오행을 배당하였는데 이것을 일러서 이것을 바로 이른바 유기배 오행이라고 한다. 종합, 저종, 저 3종 배법, 이 토시지 여학. 이 세 종류의 배당법을 종합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아름다운 걸로, 예쁜 걸로 이걸 닦아야 되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잘 닦여요. 네, 잘 닦이네요. 고맙습니다. 이 낙갑을 사용하는 것, 낙갑을 사용해왔던 것은 역법이었죠. 천문역법에서 사용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은나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상나라라고 해야 된다. 은나라라고 하면 안 되고 상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은나라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상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은나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나라라고. 상나라의 쟤들은 자기 이름에 이 낙갑을 사용했죠. 그래서 무정, 신주, 그죠? 주왕 마지막이 신주죠. 이렇게 이걸 썼어요. 근데 이게 이름에 이 낙갑을 사용한 것이 두 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은나라 이제 상나라 제가 조상한테 제삿날 이게 가장 유력한 설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그라네라는 중국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저기했으면 이 황제한테 자기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유한 낙값으로 가령 정날에 너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했던 게 이 그라네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생일날을 이름에다 쓴 거예요. 지금도 쓰죠. 문재인 인이라는 게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거나 날일 수 있죠. 그렇죠? 그 인자일까요? 그럼요. 진짜예요. 얘가 시간이 되면 제가 꺼져요. 근데 이게 생일날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상나라 제들은 그가 태어난 생일날의 납값과 이름을 결합해서 황제 이름으로 삼았다고 나와요. 그들은 그 자연의 선리나 순서 그거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상나라의 이 전통에 따르면 납값이라는 것은 역법과 늘상 결합되어 있었네요. 그죠? 납값과 역법은 아주 밀접해요. 다시 말하면 역법의 계산은 천간 지지를 사용했겠죠. 그러면 이게 60갑자가 되겠죠. 60갑자가 되고 60갑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있잖아요. 이게 순서를 해야 하는 거. 서수 체계 60갑자를 썼다는 거고 기수 체계 그러니까 1, 2, 3, 4 이걸 기수라고 그래. 1, 2, 3 서수와 기수 그죠? 순간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납지법은 역법하고 원래 어느 나라 때부터 역법하고 관련해서 있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방이라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역에다가 지금 괴나 역에다가 도입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납값법을 왜요? 왜 도입했을까? 그래서 이 논문을 쓰려면 경방역을 가지고 쓰려면 질문해야 되는 게 결합인데 역과 역의 결합이 일어나는데 역과 역이 결합하려면 매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매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매개 개념을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천간지지하고 오행하고 이영하고 세운설 뭐 쭉 있을 텐데 역과 역은 범주가 다르잖아요. 카테고리가 다른데 이걸 결합하려면 이것이 일단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양 오행은 어떻게 설명해요? 오행을 천간지지 정해지면 당연히 오행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행이 따라가냐고. 천간과 지지에 그 전에 다 천간지지를 오행으로 다 분류해놨어. 아니요. 이걸 설명해야 돼. 이 관계를 설명해야 돼. 이 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형이나 뭐 비복이나 이걸 얘기하고 그럼 다시 여기까지는 세계 구조나 세계 변화 운동을 설명한 도시로 설명할 수 있어. 그쵸? 여기까지. 네. 이 이후는 점험이죠. 점치는 거, 기름을 보는 거.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이까지 해내니까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결합이 되고 나서 이 구조, 이 결합 구조로부터 길흉을
예측할 수 있죠. 지금 경방의 구조가 이런 것 같아. 경방의 구조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자 봐봐요. 이 구조를 한번 봐봐요. 역과 역의 결합. 이거를 논문을 쓴다 쳐봐. 박사 논문을 쓴다 쳐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죠. 역법에서 이 낙값이 사용되었던 얘기를 해야겠죠. 쭉 얘기해야겠죠. 음양과 오행의 논리는 또 따로 독립돼서 흘러왔던 얘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전국시대 말하고 한나라 초기 뭐 이거 얘기해야겠죠. 그럼 이것을 결합시키고 이거 두 개가 결합되어야만 이것이 결합되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논문 박사 논문 하나 나와. 천간지지 오행에는 명리 논문 쓴 사람들이 뭐 성명하고 뭐 그쪽 거 갖다가 하나를 사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근데 그거랑 또 틀린.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이거니까 이 구조 가지고 쓰면 이거 가지고 나올 것이고 이거에다가 이것을 다시 결합해도 논문이 나올 수 있죠. 박사 논문이. 그러면 이제 성리학이나 명리학에서 말하는 천간지지나 음양 오행의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석하는 논문도 쓸 수 있어요. 명리학 주제를 하나 가지고 결합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경방의 이 논리가 이렇게 이 명리학 책에서 해석됐어요. 이렇게 전통이 흘러왔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계속 해야 돼.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그냥 책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자꾸 질문하면 그 질문에 따라 아이디어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해야 돼. 그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여기 표에도 보면은 벌써 여기 오행이 다 있잖아요. 경방이 처음으로 역에다가 오행을 가져온 사람이야. 경방 이전에 역에다가 오행을 가져오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게 처음으로 가져온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아무 언급 없이 그냥 여기다 표에다 이렇게 오행을 딱 해놨는데. 앞에 경방을 이 표를 만든 게 아니고 후대 사람이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위에 들어간 음. 이 8개 오행 들어간 거는 9.8개 방위도에서 다른 오행 갖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경방 이 표를 이렇게 앞에서 후대를 위해서 경방 앞에서 정리한 건 분명히 내가 읽었어. 오행을 처음으로 역에 가져온 사람은 경방이라는 내용이 이 사람이 써놨어.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잠깐 답변 주고. 저게 도시 기시 일개 점험 개통 야시 일개 우주 모형. 이 도식은 하나의 점치는 개통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의 우주 모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도 또 문법을 하나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A가 A이기도 하고 A이기도 하고 또 B이기도 하다. 예. 이게 문법이에요. 이런 것만 잘하면 중국어는 그냥 읽을 수 있어. 됐죠? 이 도식은 하나의 점을 치는 도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우주 모형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중 2 간집의 8개 가이파 개요적 음양 변화 편배 덕여 통 간지 60주기 나양 정연유서. 그 가운데 이 도식 가운데에는 간지를 8개에 배당함으로써 개효의 음양 변화 구조 또는 음양 변화의 배분 이것을 간지 60주기에 동일한
정연한 질서를 갖게 할 수 있다. 다시 개효의 음량 변화의 이 배치를 가지고 간지 60주기와 동일하게 정연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간지 60주기, 그럼 간지가 이제 10 곱하기 12 하면 60되죠. 그것의 주기와 같은 모양의 질서 정연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지 진일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법 상배합, 역법과 서로 배합하면 갱, 변우, 설명, 계기적 운전. 역법과 배합해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역법과 배합해내면 계기의 운전을 곧 설명하게 된다. 추상 인사적 기륭, 그래서 인간사의 기륭을 계산해낸다. 그 다음에 이 오행배 팔기적 가히 인진 오행 생극적 사상래 천발 개효지 간 착종 복잡적 제약관계 편배 일개 갱위 합용적 점원계통 그랬네요. 그 다음에 오행을 팔개에 배당하면 오행 생극 상극의 사상을 인진 끌어와서 개효 간에 착종되고 복잡한 제약의 관계를 천발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배치 구조는 곧 합용적 점음계통, 점을 치는 그런 관점에서 적용해낼 수가 있다. 경방지출, 경방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팔괴, 귀위, 개효, 제위, 제효, 천지위, 의효, 복덕이, 보효, 동귀, 전효. 팔계에서 기혼계는 괴효가 되고 재물은 제효가 되고 천지는 의효가 되고 복덕은 보효가 되고 동기는 전효가 된다 라고 한다. 저자 화양 번신적 체례 치시 오행 생극 사상 제8개 중 구체 운용. 이처럼 화양 번신이라는 것은 꽃이 피는 모양이 계속 새롭게 바뀐다 이런 뜻이니까 새롭게 창조되다 새롭게 바뀌어간다 이 말이겠죠. 이처럼 꽃이 새롭게 자꾸만 피어서 활짝 피우면서 모양을 바꾸듯이 이러한 새로운 체계는 새롭게 자꾸 창조되는 세계는 오행상극 사상이 팔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운용된 것이다. 이른바 귀, 개효, 제위, 제효라는 것은 바로 오행상극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것도 뭐 문법을 얘기를 하면 하기로 했어요. A를 가지고 말하면 A를 가지고 말하다. 그럼 다시 천지는 의효이고 복덕은 보효이라는 말은 어디 갔어? 이른바 기호는 개효이고 제는 제효라는 것은 오행상극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됐고요. 계자 속박지의 계란 속박의 뜻 묶어서 묶는다 속박한다는 뜻이다. 즉 제하자 나를 제재하는 것이다. 나를 제압하는 것이다. 나를 제재하는 것이다. 가령 화극금 화는 금을 이기고 금을 이기는데 화적 금지기 화란 금의 귀가 된다. 화가 금의 귀이다. 재물 제자 할 때 제자 소제라 제란 내가 제재하는 것이다. 제재되는 것이 아니라 제재하는 것. 예를 들면 목급 토 목이 토를 극하는데 토위 목지제 토는 목의 제가 된다.
천지 위 의효, 복덕 위 보효, 시치 오행 상생이 은. 이것은 천지는 의효이고 복덕은 보효라는 말은 오행 상생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천지는 생하자야 여 금생수 금이 수지 부모. 천지는 나를 생성하는 자이다. 예를 들면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은 수의 부모가 된다. 복덕은 소생자야. 복덕이란 내가 생성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생수에서 수는 금의 자손이 된다. 동기위 전효, 같은 기를 전효라고 한다 할 때 동기는 형제야, 형제이다. 예를 들면 금이여 금, 목여 목, 상우. 금과 금, 목과 목이 서로 만나는 경우이다. 이 근계 각효위래, 근계의 각효의 예로서 보자면 근 속금, 근계는 금에 속하고 기초요 갑자 수위 소생, 금소생, 코위 근지자손. 금계 예를 가지고 보자면 근은 금에 속하고 그 초효인 갑자수는 갑자수가 있는 초효의 갑자수네요. 초효 갑자수는 금이 생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계의 자손이 된다. 이효인 갑인목은 이효 도표 보세요. 근궁 도표 이효를 보면 갑인목이라고 돼 있죠. 도표 초효는 갑자수, 이효는 갑인목 돼 있죠. 네, 좋아요. 이효인 갑인목은 위 금소극 소극 금이 이기는 바이다. 코로 위 근지제 근계의 제가 된다. 삼효인 갑진토, 삼효 보니까 갑진토 되어 있네요. 삼효인 갑진토는 토생금, 토가 금을 생성하니 시 근지 부모, 이것은 근의 부모가 된다. 사효 이모화, 화극금, 시 근지 기관. 사효인 이모화는 화가 금을 극하니 이는 근의 기관이 된다. 오효 임신금, 오효인 임신금은 여근 동기, 근계와 같은 기이므로 형제가 된다. 경방이니, 경방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생기륭지의 시의 오행, 총의 팔계, 기륭을 생성하는 그 뜻은 오행에서 시작하고 팔계에서 종 끝난다 라고 생각했다. 치시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면 오행 생극은 시, 기륭, 천화, 최초지, 계기. 오행의 생극은 길중이 바뀌는 처음의 계기가 된다. 타제 점음 개통 중, 즉 지위 비팔계 음양 갱위 중요. 그러니까 오행 생극은 점을 치는 그 계통에서는 그 지위가, 그 위치가 팔계 음양보다 더 중요하다. 됐죠?